안녕하세요. 송송가정이야기 103편입니다. 구독, 좋아요 이제 좀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역시 청년기에 우리 집은 그래도 좀 자랑을 하자면 역시 대화가 많습니다. 사람은 자주 만날수록 대화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건 사실이죠? 왜 청년이 되면은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질까?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히려 더 인생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학문도요, 초중고보다도 대학교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하죠. 그리고 대학원이 더 또 전문성이 있죠. 그리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직장 생활이 또 더 배울 점이 많죠, 또.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,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사회대학을 잘 나와야 한다. 사회대학을 잘 나와야 한다. 그러니까 잘 다녀야 한다. 그 말씀이죠. 사실은 사회대학은 대략 25, 6, 7살부터 65세 정도까지 적어도 사회대학을 다니는 거 아닌가. 우리 아버지 명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대학교에 오셔서 황금 백만냥 불여일교자. 이 말씀을 번역해 주시면서 그 배경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참 보고 싶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아들, 작은 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머리를 조금 기르는 걸 좀 좋아했어요. 뭐 그거야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이 학교는 머리를 거의 짧은 스포츠형인 학교였어요. 그런데 다른 학교 정도만, 다른 조금 여유 있는 널널한 학교 정도의 머리 기르면 이 학교에서는 좀 일명 약간 뺀질이 불량 학생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철저한 학교였습니다.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거에 좀 불평을 했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학생은 학생다워야죠. 그러니까 제가 예, 그럼요. 학생은 신경을 머리에다 쓰지 않고 공부에 신경 써야죠. 제가 약간 주춤했습니다. 예.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먹을 건 먹고 잠잘 건 잠자고, 예. 한쪽 저 뒤에서는 휴전하려고 협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예. 24시간 싸우나요? 예.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11월 수능 때까지만 제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수능 끝나면 자유를 줄 겁니다. 제가 사실 놀랐어요. 그 말이 어떤가? 잘 한번 보세요. 선생님이 학생이 2월 졸업 때까지 선생님이 통제하고 관리하고, 뭐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선생님이 휴하에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왜 수능이 기준인가요? 수능 끝나면 머리 길러도 돼요? 너 대학만 가면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. 대학 가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? 부모님들이 아이들 맘대로 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? 스스로 선생님과 부모님이 뭔가를 조급해서 불안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때까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 스스로 어른들도 한계를 짓느냐 이거죠. 예. 저는 부모로서 20대가 된 자녀들 앞에서 권위주의가 아니고 여전히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. 예. 부모가 아직도 100% 철이 들지 않은 자녀에게, 물론 나 자신도 그렇지만 이놈 그러면 아이들도 20대라도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이건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. 제가 성급했습니다. 예. 잘못 판단했습니다. 예. 용서해 주십시오.
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, 물론 우리도 어른이지만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아들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20대에. 부모의 판단과 부모의 어떤 언어가 잘못됐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아들아 미안하다. 아니 어른도 좀 아이들 앞에서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안 하고 얼버무리고 애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한다고 그러고, 아니 잣대가 그러면 안 되죠. 이 세상에 나에게 허물없이 직언을 하고 쓴소리를 하고 때로는 반대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? 예를 들어서 네가 데려온 배우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귀는 사람을 딱 봤는데 이건 어느 정도는 몰라도 너무 심하게 아니다 싶을 때 아버지는 얘기할 수 있고 어머니는 얘기할 수 있지. 그런데 사촌형이 얘기하기가 쉬울까? 큰어머니 작은어머니가 얘기하기가 쉬울까? 이모고모 외숙모 외삼촌께서 하시기가 쉬울까? 그렇지는 않지. 그분은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 너무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관계 안 깨지려고만 할 뿐이지,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. 아,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. 약간 아니다, 그건 자기 관점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니 뭐 제 눈에 안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.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면 아내가 한 이야기,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부와 모, 이 세상에 3명만큼은 너에게 싸울지라도, 칼로 물베기이면서 싸울지라도 직언을 하기 때문에 이 3분의 얘기를 정말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어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버지가 그래도 할 얘기가 있다. 공원에 80대 노인 2 거지가 있었는데,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, 둘 다 거지가 됐대. 자네는 왜 이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거지가 됐는가 했더니, 여보게, 나는 80평생 남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아서 거지가 됐다네. 그러면 자네는 왜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허름하게 됐는가 했더니, 여보게, 나는 이날 평생 남의 얘기만, 남의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됐다네. 야, 남의 얘기 들을 줄도 알고 또 듣지 않고 소신껏 할 필요도 있지만 적절히 섞어야지. 그런데 그 중에서 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, 수억을 날릴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3사람밖에 없지 않느냐. 이거 정말 좀 명심했으면, 우리 청년된 우리 아들아, 부모 얘기를 그래도 경청해주고 상의했으면 좋겠다. 예, 청년 때 이런 얘기 우리 가정은 나누고 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